자,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 영어로는 variable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개념은 이렇게 찾아보신다고 하는 거고, 자바 변수 정도로 5분 안에 완벽히 이해가 된대요. 찾아보는 거. 쭉 있어요. 자, 우리가 변수를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저랑 같이 보시죠. 우선은 뜻부터 볼까요? 이제 변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할 수 있는 수죠. 변할 수 있는 뭐 수고, 근데 약간 요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뭐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변수가 발생했다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를 쓸 때 우리가 알파벳을 많이 쓰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x는 10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x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미지수랑 조금 헷갈려 하세요. 미지수는 모르는 수예요, 지금. 모르는 요소가 되죠. 근데 얘도 모르는 요소도 알파벳을 써요. 둘 다 알파벳을 쓰는 바람에 얘를 좀 잡고 가야 돼요. 미지수 같은 거는 언제 사용했냐면 이제 방정식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x 플러스 10이 15야. 그러면 x는 5다. 이렇게 썼을 때 썼어요.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걸 가정해놓고 구하기 위해서 썼던 x고요. 근데 우리가 쓸 x는 이런 x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x 플러스 10은 그냥 이거는 몰라요. 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만약에 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y는 11이 나오는 거고 5를 넣으면은 y는 11. 그냥 결과로 보시면 돼요. 이때 x가 변수예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진다 인 겁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좀 수학적이 빠르신 분은 아니면은 변수를 데이터에 한 공간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처럼 네모난 공간을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이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 이제 x라고 붙이는 거예요. a라고 붙이셔도 되고 나중에는 데이터에 맞게끔 붙일 거예요. 뭐 나이라고 하면 age라고 붙일 거고 하여 이제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공간이고 여기다가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자로 문자 하나 정도 안 이런 정도 들어가요. 근데 숫자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 편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게 변수다. 변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정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좀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 규정이 이제 조건이에요. 필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뭐 숫자이냐 아니면 문자냐 혹은 그 불리형이라고 해서 불리언이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규정한 타입이 숫자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변수의 공간에는 숫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자만, 여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불리언이라고 하는 형태만 들어가요. 이 숫자에다가 내가 억지로 막 문자에 아니라고 하는 걸 넣잖아요. 그러면은 에러입니다.
에러 이렇게 딱 바로 못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몇 개 가져보시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int x string y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쓴 것은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 공간을 제가 지금 만들었고요. 그 공간의 이름은 공간을 만들고 이제 할당받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름은 x 이런 느낌이에요. 숫자만 들어간다는 소리. 숫자만. 아래 거는 문자만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x에다가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y에다가는 아까 썼던 그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코드는 요 세미콜론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게 안 쓰면은 그 오류가 날 거고요. 얘는 그 문장에 우리 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마침표를 딱 찍어줘야 돼요. 마침표.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내가 눌러봐요. 실행 눌렀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컴퓨터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고요. int라고 하는 거, 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숫자만 들어간다고 뭔가 지정을 해준 거고 int가 숫자 얘기예요. y도 한쪽에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램 어딘가예요. 램 어딘가. 그 다음에 이 11번째 행에서 일어난 일은 x에다가 10을 저장시킨 거고 y에다가는 안녕하세요를 저장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안녕하세요가 좀 약간 다른 데 있다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장이 잘 된 거예요. 어찌됐건 뭐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좀 참고하시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저장만 했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X에 뭐가 들었고 Y에 뭐가 들었는지 좀 알고 싶을 때는 이 데이터에 있는 거를 좀 꺼내봐 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출력문이죠. 그래서 Sout 자동 완성으로 프린트아웃을 만들고 여기다가 X를 출력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저희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저장과 출력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입력만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나한테 보여달라는 그 코드가 필요한 거고 y도 뽑아 보십시오. y에 안녕하세요가 뜬단 말이에요. x를 2번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프린트문을 2번 썼어요. 당연히 2번 나오겠죠. 이런 느낌은 이제 x 하나 놓고 여기다 10 넣고 출력을 그냥 2번 한 거죠. 같은 거에서 2번 뺀 느낌이에요. 뭐 새롭게 만들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12번 나옵니다. 한 번만 빼보면은 확인용이니까 잘 나오고. 자, 변수라는 소리는 이런 거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소리가 이렇게 써보면
처음에 10 넣고 출력하고 20 넣고 출력한 건데 10이랑 20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X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 일이 10을 할당을 해요. Y에다가는 저거 안녕하세요를 뭔가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연결이에요. 여기서는 약간 달라요. 자, 그리고 이거 출력했을 때는 10이 나오고 시점에서 이 10이 20으로 갱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번째에 있는 코드에서는 20을 꺼냅니다. Y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 하겠죠. 자, 그럼 Y에다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 1, 2, 3 같은 걸 넣어볼까요? 그럼 이제 에러인데 에러의 메시지가 incompatible, 그 수용되지 않는 타입 딱 나오죠. 그러니까 타입이 제한된 거,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변수라는 걸 타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타입에 대한 것을 맞춰서 써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따옴표로 이번에 제가 1, 2, 3이라고 하는 걸 묶었어요. 그래서 실행하면 잘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실행된 결과문에서는 1, 2, 3이 그냥 숫자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닌 거죠. 따옴표로 묶였으면은 이건 문자예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데이터 타입이. 자, 그런 다음에 약간 그 두 개가 구분이 돼요. 현재 이 코드 상에서도 x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쓰인 x, 여기 정도죠.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나온 건데 변수를 처음에 아까 변수라는 것을 만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2개잖아요. 넣고 빼고. 이거에 대한 코드가 좀 정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이 변수명에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 는자가 갖다는 게 아니고요.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입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 느낌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긴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는 것은 그 외 다예요. 그 외.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그 외가 요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변수하고 는 쓰인 거 말고는 이런 거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쓰인 것도 다 꺼낼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연산자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10이랑 1, 2, 3이랑 붙여. 근데 문자로 붙었기 때문에 그 계산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붙었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타입이랑 그냥 정해놓고 그냥 만드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만드는 동시에 할당도 가능하다. int a를 내가 만들고 바로 여기다가 5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같은 타입의 이 변수였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써볼게요. 자, 여기서 x가 일로 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써볼까요? 순서를 좀 제가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얘는 만들었고. 자, 뭐가 나올까요? 이 x에
x에는 15 해보시면 5가 나오네. 5. 저 봅시다. 이게 5래요. 5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x에 할당해가지고 10 넣었죠? 여기까지는 되죠? a라고 하는 거 하나 또 만든 거죠. 여기다가 5 넣었어요. 이 코드가 x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x한테는 in인데 a 입장은 그냥 꺼내 쓴 거죠. a는 이렇게 쓴 게 아니니까 변수가 왼쪽에 있는 요 경우만 넣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출력해서 빼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A에 있는 데이터를 X에다가 집어 넣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넣는 거죠. 5를 넣을 때 대입이잖아요. 대입은 곧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밀어내고 지우고 새로운 걸 넣어요. 그러면 이런 코드도 좀 읽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문제하기 전에 조금만 더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int x, y 다 썼죠. 헷갈리니까 아니 안 헷갈리죠? int b까지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지금처럼 움직여야 될 때가 좀 있거든요. A를 저 위로 옮겨야 되고 그때는 Alt를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그 코드의 어느 부분에 어느 쪽에 그 줄에서 아무데나 커서 놓고 Alt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은 이동해요. Alt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리고 복사를 하실 때도 이제 그러니까 드래그 이렇게 쭉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거 커서 놓으시고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컨트롤 Alt 아래로 가면은 아래로 하고 위로 가면은 위로 복사해요. 그 다음에 요게 올바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만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올바른 코드예요. int x를 만들고 x에다가 10을 넣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써봄직하죠. x가 뭔지 계속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int라고 하는 x를 이렇게 썼을 때는 x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한 개만 가능해요. 그리고 생성을 하는 거를 할 때 딱 한 번만 그 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nt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규정은 만들 때, 생성할 때 만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변수는 한 개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여기서 한 개 x 만들고 여기서 x 또 만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또는 안 만돼요. 중복이 돼요. 요거랑 겹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 쓸 때는 데이터 타입은 안 쓰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변수에 넣을 때. 자, 변수에 이제 넣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활용을 좀 몇 개 해볼게요. x에다가 제가 이런 코드를 써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랑 b에다가 넣고 x가 뭐 나오겠습니까? 이거 15가 나오죠? 15. 이 15가 이제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이 인풋과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될지가 눈으로 익혀지신 거예요. 이렇게 익혀지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 서로 뒤바꿔 주세요. A, B를.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설명이에요. 자, A에다가 5를 넣었어요. B에다가는 10을 넣었죠. 출력을 했을 때 지금은 그래서 A라고 하는 곳에는 5가 들어가 있고 B라고 하는 곳에는 10이 들어가게끔 내가 출력을 했어요. 출력할 때 그 문자랑 좀 이렇게 합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그 변수 A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A를 의미하는데 A가 A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같이 써준 거예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쓰인 요 동그란 A는 얘가 변수죠. 변수에 있는 걸 이제 갖다 쓴 거죠. 근데 는이 이렇게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사이를 우리가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돼요.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더하기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뭐 빼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서 결과가 이제 15 이렇게 나오면 되죠. 뒤바뀌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값을. 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5랑 15는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왔겠네요. A에다가 5 넣고 A에다가 5 넣은 거에다가 10 더했으니까 15. 그죠? 이런 코드 없으면 이런 데이터는 안 나오죠. 5랑 10. 얘가 힌트네요. 그죠? 그럼 10을 더하면은 이게 5에서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와 B가 값을 서로 뒤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상 이제 A랑 B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5랑 10을 서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그 바꾼다는 그 개념이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경로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데이터가 꼭 그 A에서 이렇게 나와서 B로 가야 되거나 그런 느낌이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거는 A가 10, B에 5가 나오도록만 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데 해보죠. 자, A에 5를 나는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을 넣고 B에다가 5를 이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갱신하는 느낌이죠. 기존에 있던 거에다 그냥 바꿔 쓰는 거.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뒤바뀌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A에다가 요거 위에처럼 A 더하기 10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10을 더해야 돼요. 조금 이게 눈으로 잘 안 들어올 수 있는 코드예요. 처음에 B에다가는 빼기 5를 하면 되죠.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하면 되고 5에서 빼기 그런 코드는 이렇게 쓰는데 바뀌죠? 바뀌는 거 확인하고 이게 좀 어색해요. 우리가 애초에 미지수에는 익숙한데 변수는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만 잘 하시면 되죠. 요거는 변수로 쓰인 거고 여기는 값으로 쓰인 거죠. 똑같은 알파벳이 적혀 있지만 그 활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5에다가 5 더하니까 10 나오고 기존에 있던 10에다가 마이너스 5 하니까 5로 지금 대입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는자 있죠. 이 이름이 있어요. 요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대입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연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V2 또 있을까요? 뭐 생각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인데,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조건만 여기 더 붙은 게 다예요. 그래서 잘 안 나오셔도 그냥 제 거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조건이 좀 크리티컬하죠. 숫자와 사칙 연산을 쓰지 말라는 건 지금 1, 2번 요거 두 개 다 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고 요거 사칙 연산이니까 그러면은 버전 3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걸 생각해 볼 때가 됐죠. 진짜로 A에서 B를 빼고 A에서 갖다가 놓고 B에다 갖다 놓고 그걸 정말 해야 돼요. 이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A는 B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A에 B가 들어가니까 1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좋죠. 그리고 또 B에다가 A를 넣으면 B에 A 값을 넣는 거니까 이제 B가 5로 바뀌어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사칙 연산과 숫자를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B, B는 A 이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 해서 눌러보시면 안 바뀌어요. 10으로 뭔가 통일됐고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 코드의 순서를 뒤바꿔요. 한번 싹 바꿨어요. B부터 넣어봐요. 5로 된단 말이죠. 우선 얘가 왜 안 됐는지는 코드로 한번 해석을 좀 하시면 나옵니다. 자, A에다가 B 넣고 B에다가 A 넣는 이 코드 두 개는 왜 안 됐을까? A에다가 B를 넣었다는 거는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로 들어갔다는 처음이 이게 아니죠. 처음에 얘가 오고 얘가 10이죠. 이 상태에서 자 1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게 A로 들어가니 이게 돼요. 그러면은 5는 날아가는 겁니다. 삭제돼요. 그래서 10만 남아요. 10이 있는데 B에 10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 값을 쓴 거지 B에 있는 데이터는 온전해요. 가져다 온 거라서 그냥 복사처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넣는다고 하니 이 행위는 지금 요거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지고 이 순서를 바꾸면 5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냥 바뀔 뿐 얘네가 약간 복제되듯이 처음에 들어간 게 똑같아져요. 약간 막힌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자바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처음 막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여기를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요거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A랑 B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그려보면은 이 상황에서 한 놈이 더 필요해요. 임시로 좀 맡아줄 놈이 있어서 얘를 C나 아니면은 그 임시가 영어로 뭐 temporary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temp라고 하는 변수명도 많이 써요. 임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A나 B 중에 하나를 갖다 넣고 B를 저기다가 넣어서 얘를 이제 날려요. 그 다음에 템프에 있는 거를 B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뒤바뀌거든요. 순서가 처음에 A에 있는 걸 넣고 B에 있는 거를 A한테 준 다음에 잠깐 맡겨놓던 거에서 가지고 오는 하나 둘 셋 개념이잖아요. 요거 해보죠.
버전 3에는 int temp라는 놈이 하나 필요한 거고 a에서 temp에다가 a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temp에 넣었으니 b를 이제 a에 넣어야죠. a에다가 b 넣고 그러면 이제 b에다가는 남아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temp의 값을 이렇게 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이것도 스와핑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temp라고 하는 변수를 쓰는데 이제 순서만 좀 바꿔봐요. 이거는 a를 먼저 바꾸죠? b에서 a 바꾸죠? 그러면 temp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10 나오니까. 또 바꿔보세요. 이번에 무슨 이상한 에러도 떠요. 그죠? 지금은 또 왜 무슨 에러가 뜨는 거죠? 막 이상해져요. 순서 하나 바꿨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자꾸 에러가 뜨네요. 그죠? 이거는 또 10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코드만 보고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잘된 거에서부터 잘못된 거를 하나씩 가보죠. 자, 요거부터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5만 나와요. 스와핑이 잘 안 됐어요.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코드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쓰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독해하셔야 돼요. 코드 독해. 이 독해하는 시간이 내가 실제로 개발하면서 작성하는 시간이랑 글쎄요. 독해가 더 많을걸요. 8대2, 7대3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템프가 만들어졌고 템프에다가 a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갔죠? 그러면 5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프에 있는 걸 b에 줬네요. 그러면 b에 있던 10은 날아가고 이거 5가 돼요. 이런 플로우니까 당연히 그 다음 거를 해봤자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바꾸면 자, 요거는 베리어블이 변수였죠. 변수라고 알려주고요. 템프는 이름이에요. might면은 아마도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퓨터가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maybe 이러고 있잖아요. maybe, 아마도 힌트만 주는 거예요. initialized, 초기화? 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화는 좀 잘못된 거 싹 다 뒤엎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는 그런 게 아니라 첫 값을 준다의 개념이에요. 데이터에 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져보자고요. 처음에 A, 그 다음에 템프 B 만들었고, 여기 5 있고, 여기 10 있는 상황에서 템프의 값이 없죠?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값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첫 값 안 줬어예요. 그럼 첫 값을 주지 않으면 이 변수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뭐랄까? 이게 스토리상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기화도 안 해놓고 뭘 어떻게 쓰자고 하는 느낌이죠. 초기화로 번역이 됐고 실제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의미랑 좀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거에 무슨 값이 처음에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A든 B든 어쨌든 들어가야 그래야 쓰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두 번째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코드죠. 그 다음 이거였네? 이거 이제 되는 코드였고 여기서 한 번만 또 바꾸면 안 돼요. 또 안 돼요. 아니면 이렇게 와도 안 돼요.
이거는 10이에요. 그죠? 얘는 A에 B에 C에서 요걸 줘버리면 처음에 이제 10으로 통일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없죠.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림으로 이해가 되셨으면은 지금 템프에다가 처음에 A를 주고 있죠. 이 코드가. 잘된 코드가 이 코드일 건데, 여기에서 10, 내가 B한테 줬어요. B. A가 아니라 B에 있는 데이터를 템프한테 주면은 뒤에 코드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게 그리면서 할 수 있어요. B의 거 받았으니까 이제 템프에 있는 거는 10. 그럼 내가 이번에는 A를 B한테 줘야 되고 A 준 거는 템프에서 갖고 온 거로 뒤바꾸면 이것도 되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코드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은 잘 하신 거예요. A 하고 B 위에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다른 거지 완전 동일하죠?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수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조금 요런 거 있죠. 요거 아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보자. int a는 10, 110. 다음에 여기다가 b에다가 a 했을 때 여기를 좀 볼게요. 프린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또 지금 이렇게 더한 것도 가능하고 일단 요거 3개. 자, 이거 3개의 차이점 구분이 되시죠? 결과를 이제 예상해 보시면은 얘는 110이 나오겠고요. 이거는요. 그냥 A죠? 여기서 A에 요거에서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거든요. 띄어쓰기. 그러면은 띄어쓰기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 데이터예요. 이런 거 착안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변수로 쓰인 거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문자는 그냥 문자다. 문자랑 같이 쓸 때 요거는 문자고 요건 데이터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더하기 90을 해서 200을 맞춰줘 볼게요. 그리고 아마 저기 안 될 거라서 가로로 묶어서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요거 결과요. 결과 좀 다르죠? 네 번째 거 지금 보고 있는 11090은 왜 이렇게 붙었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게 더 이해가 돼요. 110에다 90 더하면 200 됐지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예요. 그래서 그 문자랑 더하기 어떤 데이터를 넣죠.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로서 뭔가 데이터가 통일이 됩니다. 이때 문자열로 통일이 돼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간 거잖아요. 숫자에다가 또 더하기 90 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A에 땡땡하고 여기가 110이니까 110이 문자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더하기 90이 나온 거죠. 순서대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90은 또 붙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문자니까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붙은 거예요. 9에 0에다가 그냥 90이라고. 요겁니다. 문장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괄호를 쓰게 되면은 괄호가 더 먼저 실행이 되죠.
괄호 먼저입니다. 괄호가 항상 먼저죠.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괄호가 진짜 앞서요. 차이를 두시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여기를 곱하기로 해볼게요. 곱하기 10. 곱하기 우선순위 좀 기억나십니까?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 뭐를 먼저 했었어요? 곱하기 먼저 했었죠? 그거 여기서도 먹혀요. 그래서 지금 더하기랑 곱하기 이렇게 있으면 얘 먼저 해요. 그래서 110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공이 붙는 1100이 나오는데 이건 또 1100이 나왔어요. 만약에 곱하기 이런 거 상관없이 만약 뭐 더하기처럼 됐다면은 110이 10? 뭐 이런 느낌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곱했죠. 먹힙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이걸로 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서예요. 우선 되는 게. x는 5, int y는 10. x에다가 이렇게 하면 x에다가죠. y 될 수 있죠. 이거는 또 y에다가 20. x의 값은 뭐가 나올까요? 나올 것 같긴 하죠. 이상하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20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이 는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같다 혹은 그거다 라는 거의 개념 완전 버리셔야 돼요. 대입이에요. 여기 있는 거를 왼쪽에 있는 그 변수에다가 넣는다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읽으실 때 x에다가 y를 넣는 건데 그 y에다가는 20을 넣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 쓰이면 변수였잖아요. 근데 이 y 같은 경우에는 변수이자 값으로 이게 같이 쓰인 거예요. 한 번에. 이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뭐 y 이게 는이고 아니다.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같은 것도 좀 넣고 싶은데 그 더하기가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안 맞거든요. 뭐 이 정도로 갑시다. 그 연산자, 그러니까 자바의 연산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거를 보실 건데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꽤나 우선이 높은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거는 이제 빼고 이 대입연산자라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입연산자는 가장 나중이죠. 8순위. 그래서 우리가 그 x에다가 x에 더하기 10을 한 상황에서의 x는 5에다가 10 됐으니까 이제 15는 나오는데 아니네. 여기서 20으로 바꿨으니까 30이 맞네요. 근데 이러한 코드를 읽으실 때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연산자가 딱딱 찍히는 거고요.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가 먼저니까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네. 연산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